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곧바로 그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간호법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거부권을 행사해 놓으니까 그대로 통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거예요. 간호사법으로. 아,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아, 장난합니까 지금? 그 참 이런 분들하고 지금 정치를 이런... 해야 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야, 진짜 야, 의원님 정말 저는 그 지경인지는 몰랐습니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하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냥 하지 그러세요. 사법 사 넣어가지고. 간호사들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호사분들한테 말 붙이기가 어려워요. 너무 예민해져 계셔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 현장의 실태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농단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인지 너무나 답답한데 일단 오늘 대통령이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하겠죠. 방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그렇군요. 의결됐습니다. 예. 이 법도 오래된 법입니다. 아유, 그러면요. 예. 그리고 그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계속 발의했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들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네. 정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좀 덕을 보겠다. 그간의 보수 정권에 의해서 전부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논조에 보도만 해왔으니 이제 좀 덕을 좀 보겠다는 생각으로 방송법을 개정하지 못한 저희들 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있는데 이제라도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참 노란봉투법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노란봉투법을 막 무슨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손해배상 소송을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그 파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소면을 봤다 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대우조선 네, 대우조선 해양 네.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8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480만 원도 없어요, 진짜.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480억을 배상해 냅니까? 이건 그냥 너 죽어라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 이렇게 무리하게 손해배상 소송 하지 말게 하자. 예. 정말로 그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그 잘못의 경중에 맞게 그 책임에 맞게 네. 손해배상 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예. 합리적인 법안이에요. 예. 근데 어디가 무슨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까? 두 번째로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우조선 해양은 배를 만드는 원청 회사입니다. 네. 이거를 자기 대우조선 해양의 노동자들만으로 다 안 되니까 네.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돈을 주는 대로 자기 임금도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하청 기업 회사 사장을 상대로 아무리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야 소용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못하죠. 원청에서 받는 돈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회사의 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하게 해주라.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법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법원들도 계속 그렇게 판례를 해왔어요. 네.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책임을 원청이 져야 된다. 원청이 져라라고 법원이 계속 판결해 왔어요. 그 판결을 그대로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법에 넣은 겁니다. 네.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소위 얘기하는 경영계 경총의 주장만 받아가지고 이 법이 무슨 내용인지 잘 살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기업의 입장만 무조건 관철시키면 되는 것처럼 주장을 파업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당한 노동권 행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하는 건데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사회의 질서를 좀 바로잡는 그런 차원의 법규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뭐 민주당이 추진하면
안 받겠다. 뭐 네. 이런 방식의 태도가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지금 쟁점 법안의 핵심인 최혜병 특검법은 어떻게 할 거냐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최혜병 특검법인데 일단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인 이거 걸고 당 대표 됐으니까 나 이거 추진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당론으로 특검 자체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구가 마련돼야 될까요? 지금 세 번째 특검법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데 고민이 좀 다 있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것이 당신의 소신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누차 천명해 왔으니 네. 본인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법안 발의를 해라. 예. 법안 발의를 하면 심사를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견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고 예. 이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근데 법안은 발의하지 않으면서 그냥 특검법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2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세력을 좀 규합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최혜병 특검법은 한 12월 정도에 마련을 해서 그때 민주당하고 합의 처리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낼 테니까 거기 찬성하면 되겠네요. 그 전에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릴 일 같으면 12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심한 얘기입니다. 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다. 예, 진정성이 질질 시간 끄는 거고 예. 뭐 당대표 선거하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어쩌겠다는 결심이 아닌 바에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자꾸 시간을 끄는 거겠죠.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그 본인의 의지대로 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적당히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건지. 줄타기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맞서면서 대척점을 그으면서 자기 세력화할 그런 리더십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위 한동훈 표의 정치라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띄워줘서 그렇지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용산에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대통령하고 잘해보겠다고 하고 뭐 그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서 꺼낸 얘기가 간첩법 개정해서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외국으로 예, 확대하자. 예. 또 하나는 전기를 어떻게 감면해보자. 예, 취약계층에게. 이 두 가지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하나하나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폭염 대책으로 전기세 요금 완화를 해야 된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전기 요금을 완화하기보다 네. 뭐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필요한데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한전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 오른다는 예, 거예요. 예. 그 가스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가스요금도 올릴 수밖에 예, 없는데 예. 왜냐하면 한전이 누적 적자가 43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가스공사가 14조 원인가 그래요. 와. 그러니까 석유공사도 지금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네.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죠. 네. 요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네, 네. 예. 바우처를 줘서 지원하는 예,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예, 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지금 전기 산업이나 이런 것의 형편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이지 네. 그냥 쉽게 깎아주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한전의 적자나. 네, 이 문제에 문제는.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논의가 조금 겉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 메이킹 차원에서 언론의 제목 장사거리로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라고 해서 이슈를 던지고 있긴 한데 한꺼풀만 벗겨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예.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말씀 주신 이 간첩법 이거는 민주당이 먼저 발의한 거잖아요. 아유, 훨씬 더 많이 발의했고 저희들이 먼저 했어요. 자주 발의하고 많이 했고 이것도 오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그 이를테면은 정보 자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니네가 간첩법 반대해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야 라는 식의 논법 전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그 간첩법 논의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보고 그냥 막 던진 거다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조금 전에 저 전기세 감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정책적 깊이가 없다. 네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 간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서 뭔가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싶었던 모양인데 네.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네? 팩트 체크하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죠. 네. 속기록에 봐도 법원 행정처가 좀 신중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법무부는 찬성하면서도 법원 행정처를 설득하지 못해가지고 예. 이를테면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잖아요. 네. 이 먼저 조율돼야 된다. 예. 그러면 처리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이런 것은 여당의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 내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 그렇죠. 소득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위나 이런 게 사실은 뭐 2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의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네. 한국에 대한 그 관심과 뭐 한국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너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예, 네. 문화나 뭐 기업이나 이런 발달 뭐 이거에 비해서 정치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예,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 일반으로 다 저열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저열한지 예, 국민의힘이 저열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구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하시는 것도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